궁금하신 얘기가 30대들, 지금 현재 30대 건물주들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고요? 네, 대단하죠. 30대 건물주 됐으니까 누군가는 일평생 돼도 건물주 안 되는데, 예전에는 40대 건물주만 돼도 굉장히 젊은 건물주로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요새는 좀 30대로 넘어온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이유가 있죠. 꼭 나이가 많아야만 건물주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방법이 되게 중요한 거고, 그 방법과 그것만 잘 깨달아도 30대에서도 얼마든지 건물주가 될 수 있어요. 근데 뭐 이제 이런 분들 이제 공통점을 보면 아무래도 다 사업가시고요. 그리고 이분들도 이제 투자 결국 성향을 보면은 결국에는 현금 흐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. 그리고 특히 뭐 부동산으로 따지면 이제 수익형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 처음 시작점은 다 사업가도 아니었고요. 그리고 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수익형으로 하신 분도 계시지만 시세 차익형으로 하신 분도 있거든요. 이거는 좀 다 각양각색인 것 같아요. 근데 궁극적으로는 사업가이고 수익형이시다라는 게 최종적이라는 걸 어느 정도 좀 인지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30대가 건물주가 된 케이스 몇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20대 초반 남성분이셨는데요. 가족 사업을 같이 하신 거예요. 근데 이게 떡집이었거든요. 떡집인데 이게 생각보다 손이 되게 많이 가요. 그리고 이 약간 자영업형 케이스, 그리고 부모님의 가게를 물려받으면 보통 부모님의 마인드가 이제 노동이 미덕이다, 열심히 해라. 뭐 우리 그 TV 프로제 뭐 서민갑부 이런 데 나왔을 때 되게 정말 열심히 성실히 이 새벽부터 해서 밤 늦게까지 일하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. 그런 집이었거든요. 돈을 못 버는 건 아닌데 대신에 완전히 노동 집중형 사업인 거죠. 그리고 그것만 해도 잘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 이제 그것만 하는데, 근데 이분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. 아, 부모님처럼 살기는 너무 힘들다. 내가 돈을 뭐 그렇게 많이 벌지는 않아도 되지만 노동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이런 걸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제 저를 만났는데, 제가 이제 알려드린 건 뭐였죠? 노동을 하지 않아도 현금 흐름이 꾸준히 만약 나온다 그러면 그 노동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. 그랬을 때 이분이 거기에 굉장히 공감을 하셨고, 제가 일단은 소액부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. 수익형 부동산 원룸을 투자를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고, 그분이 그거를 갖다가 한번 해보신 거예요. 그리고 그 원룸에서 나오는 월세만큼 내가 그 시간만큼 한번 제가 줄여보라고 이야기를 했고, 그분이 이제 그걸 줄이면서 조금씩 구조를 갖다가 바꾼 거죠. 근데 월세형 부동산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분이 돈을 많이 번 것보다는 본인의 사업이 내가 시간을 조금 덜 들이면서도 아, 이걸 바꾸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아신 거예요. 그러면서 본인의 사업 구조가 바뀌게 됐고, 그리고 월세 수익형 부동산은 조금씩 점점 늘려나간 케이스죠. 결국에는 이분이 어떻게 보면 한 10년 정도 사업하면서도 고민했던 것 같다가 3년 만에 본인 사업의 구조도 바꿨고 본인이 갖고 있던 시드머니를 잘 활용해가지고서는 건물주가 된 케이스거든요. 근데 이분이 이제 안 거죠. 현금 흐름을, 내가 노동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하구나 라고 알면서 건물주가 된 케이스가 있으셨거든요. 뭐 이런 케이스도 있으셨고, 그리고 또 그런 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. 20대 초반의 여성분이었는데 급여가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. 대신에 이분은 좀 악착같이 모으는 그런 건 되게 잘했었어요. 그 돈을 모아도 뭐 아파트 투자를 여유 있게 한다거나 그러기 쉽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이분 역시도 수익형으로 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그 방법을 저랑 같이 이야기를 했었고, 그렇게 점점점 늘려가면서 어떻게 되나요? 자기의 월급과 월세를 합쳐가지고서는 조금씩 파이를 키워나갔죠. 현금 흐름 파이를 키워나갔죠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현금을 갖다가 절대 쓰지 않는 거예요. 내가 돈을 벌었다라고 뭐 워라밸이니 욜로니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갖다가 계속 굴려나간 거죠.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점점 굴려나간 결과 부동산의 채수가 늘어나니까 담보대출 영역도 커지고, 그리고 건물 투자까지도 할 수 있었거든요. 그렇게 해서 이분은 30대 초반에 건물주가 된 케이스가 있었고, 근데 이제 이런 유형들은 보통 이제 소액의 수익형 투자를 갖다가 늘려서도 건물주가 될 수 있는데, 이게 또 직장인들이 또 뭐 다 그렇잖아요. 아, 이거 어느 세월에 분명히, 왜냐면 이게 되긴 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. 그러면 아, 이것만이 정답일까?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. 건물주가 되는 게 이 방법이 정답인가라고 생각하는데, 그런 경우 있었어요. 이제 20대 후반 남성분이었는데, 이분은 또 이제 중소기업 다니셨고, 일찌감치 부동산 눈 떠서 뭐 경매도 하고 재개발 재테크도 하고 뭐 다 했는데 막상 큰 수익률은 얻지 못했거든요. 근데 그거는 아는 거죠. 만약에 내가 시세 차익으로 한다 그랬을 때 내가 정말 큰 수익률을 벌려 그러면은 모든 건 규모의 경제예요. 큰 곳에 투자를 했을 때 더 크게 벌고, 그리고
리스크도 그만큼 많이 낮아요. 그래서 저랑 만나서 얘기한 거는 혼자서 영끌로 시세 차익 힘들다 그러면 공동 투자를 해라. 그리고 공동 투자로 하는 게 크게 벌 수 있는데 주변 사람 믿기 어렵다 그러면 가족이 모여서 영끌해서 투자를 해라 라는 거죠. 그래서 가족이 처음에 모여서 건물을 샀고요. 그 건물을 통해 가지고서는 시세 차익을 내고 그리고 거기서 또 이런 걸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결국엔 빠른 속도로 자기가 혼자서 할 수 있었던 것보다 여러 명이 같이 하면서 큰 수익률을 낼 수 있었던 것도 있거든요. 현재는 당연히 회사 직장도 그만두고 건물 임대 사업만 해가지고 결국엔 자신이 건물주가 되고 또 건물을 여러 채를 소유한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. 앞서서 얘기한 분들의 유형들을 이렇게 쭉 봤을 때 시세 차익도 있고 이제 뭐 수익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분들의 이제 공통점이 좀 있다면은 이분들이 분명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집단이 있었다는 게 잘 봐야 돼요. 사람이 멘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누군 강사가 될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내가 이 건물주가 될 때까지 그걸 갖다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게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모임, 그게 스터디 모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될 수도 있겠죠.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 발목을 잡는 사람이 있어야 안 돼요. 무조건 다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. 어쨌든 이런 모임이나 사람이 주변에 항상 있었다는 거고요.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이분들한테는 무조건 건물주가 된다라는 확고부동한 마인드가 있었다는 거예요. 내 주변에서 건물주 보통 있나요? 거의 건물주 없을 거예요.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해요? 나 건물주 될 거라고 얘기하면요. 주변에서 무슨 얘기예요? 야, 말도 안 돼. 말도 안 돼. 넌 불가능해. 아니면 뭐 우리 같은 서민들이 어떻게 해?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주변에 건물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근데 주변에 진짜 자수성가로 해서 성공을 해서 건물주가 된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걸요? 아, 너 될 수 있어. 너 분명히 할 수 있어.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만 여러분들이 더 그 꿈을 꾸고 그거를 강력하게 유지를 해 나갈 수가 있어요. 정말 잊지 마세요. 무조건 된다라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.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리고 내가 이걸 실행해 나가는데 분명히 많은 위기, 장애의 요소들이 있죠. 근데 내 목표가 분명하면 이걸 다 넘어갈 수 있거든요. 부동산이든 사업이든 결국에는 시스템화 되어야만 돈을 갖다가 진짜 많이 벌 수 있고요. 그리고 그 파급력이 진짜 강해지거든요. 그리고 결국엔 빠르게 건물주가 될 수 있어요. 30대에 건물주 되신 분들은 신뢰할 수 있는 존재, 강력한 꿈도 있고 그리고 또 부동산이든 사업이든 시스템화돼서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계세요. 만약에 빠르게 건물주 되고 싶다 그러면 이런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